중국 공산당 CCTV의 이례적인 발표에 따르면 5월에 정치국 회의가 실제로 열렸으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임박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시진핑 주석의 처지가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건강 악화나 심지어 연금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유사오치 리우샤오키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며 공산당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고 있다. 시진핑의 건강 악화는 이미 예견된 바다. 치열한 권력 투쟁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어제 양시 뉴스연합은 상하이시 위원회 상무위원이자 푸동신구위원회 서기인 주주송 주지송 이 심각한 법률 및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조직 조사를 방해하고 파랑 규정을 무시하며 장기간 연회를 받고 직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지문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그의 각급 당 대표 자격도 종료되었다. 특히 주주송의 당적 박탈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었다. 이 짧은 공지문은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러낸다. 첫째, 5월에 정치국 회의가 실제로 열렸다는 점, 둘째, 제20기 사중전회가 곧 개최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지문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정치국 회의에 보고했다고 언급한 것은 분명히 5월 정치국 회의를 의미한다. 즉 CCTV가 5월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정보다. 이전 방송에서 최소 2번에 걸쳐 5월 정치국 회의가 열렸음을 지적했으며 당시 몇 가지 뚜렷한 정황이 있었다. 그 중에는 2명의 정무급 관리의 직무 변경이 포함된다. 5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정현슝, 청옌슝의 홍콩 중앙연락 판공시 L주임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홍콩 국가안보위원회, 국가안보고문 등 여러 직책을 면직하고 전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상무부주임 저우지, 추우지를 새 주임으로 임명했다. 정현슝은 시진핑이 홍콩을 통제하는 대표적 인물이었으나 저우지의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온건해 시진핑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5월 3일 방송에서 정현슝의 면직과 저우지의 승진은 정치국 회의 후 중요한 결과로 분석했다. 중국의 관례에 따르면 정무급 관리의 직무 변경은 보통 정치국 회의 당일 또는 1, 2일 후에 발표된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중대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미아오화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및 정치공작부 주임 직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그의 직무가 해임되고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미아오화는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군 장성들의 인사승진을 관장했다. 그의 정치적 기반 붕괴는 시진핑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 6월 2일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 주치량이 베이징에서 병사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소식에 따르면 그의 딸 슈단단은 친구들에게 그가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부국가급 고위관리의 심장병 사망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들 고위관리들은 전용 의료기관과 개인 의사를 두고 있어 심장병이 있었다면 조기에 발견되고 응급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전 대륙 언론인 차울란젠은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쉬치량이 공포로 인해 사망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발탁한 측근과 전우들이 하나씩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자오란제는 5월 30일 이미 쉬치량이 5월 28일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공식 발표가 5일 늦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쉬치량의 죽음이 정치적 가공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쉬치량의 사망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5월 정치국 회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쉬치량은 시진핑의 군사적 핵심 참모로 군 개혁을 주도하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등 신규 군 체계를 통합했다. 시진핑이 그를 공포에 떨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6월 3일 중앙후보위원 엘루동량이 산시성 성장을 대리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루동량은 전 정법위원회 서기 거성쿤 구오셴쿤의 사위이며 거성쿤은 정칭웅 시행칭홍의 외종질이다. 거성쿤의 사위 승진은 정칭웅기 자신의 세력을 심으려는 움직임으로 다가오는 사중전회와 제21차 당대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주재우송의 낙마와 정치국 회의 심의는 이러한 분석을 더욱 강화한다.
즉 CCTV는 5월 정치국 회의가 열렸으며 여러 결정을 내렸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매달 말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는 당 총서기가 결정하고 주재한다. 시진핑이 여전히 총석이라면 그가 회의를 주재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 변경 등 회의 결과는 모두 시진핑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권력을 쥐지 못했으며 사실상 폐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 시진핑은 과연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는가? 이는 중대한 수수께끼다. 최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시진핑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회의에 참석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5월 25일 이슈 주길 밤 시진핑이 심장병으로 쓰러졌다. 권력 투쟁의 긴장 속에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발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보고는 그가 6월 첫 주에 2차례 추가 발병했다고 전했다. 일부 당 고위층은 그를 권력 핵심에서 제거하기로 합의했으나 그의 측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크렘린은 베이징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라는 푸틴의 지시를 받았다. 이 정보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시진핑은 중나나의 펑저위안에서 요양 중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루카셴코와 위조 판첸을 연속으로 접견한 것은 그의 중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5월 25일 이심 주기일 심장병 발병이 사실이라면 그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며 루카셴코와 위조 판첸 접견도 의심스럽다. 최근 시진핑의 일정을 확인해보면 5월 20일 허난성 뤄양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14일간 잠적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축하 서한이나 조례 서명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외부에서는 그가 연금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6월 4일 그는 펑저위안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접견하며 잠적을 끝냈다. 그러나 이 접견은 루카셴코가 중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으며 간소한 소파만 배치된 회담장에는 스크린도 통역도 국제 행사에서 필수인 차이치 샤이치도 없었다. 이러한 황량한 대우는 그의 연금 소문을 강화했다. 위조 판첸 접견 시 간단한 스크린이 추가되었으나 왕후닝, 왕후죽과 차이치의 표정은 매우 이상했다. 시진핑과 위조 판첸은 대화 중 웃음을 보였으나 왕후닝과 차이치는 냉랭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한 점 없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동석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미소를 짓거나 편안한 표정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다. 시진핑이 펑저위안에서 요양 중이라면 이들의 표정이 이렇게까지 냉랭할 리 없다. 이 모든 기묘한 정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진핑은 중나나이에서 연금되었는가? 이전에 언급했듯 연금 상태에서도 외부 손님 접견을 통해 요양 중이라는 메시지를 흘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가 연금되었다면 5월 말 정치국 회의는 그가 주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사 변경이 그의 의도와 반대였던 이유와 회의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이미 권력을 잃고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었으며 최종 공표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순간이 사중전회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중전회가 폭풍의 중심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주송의 당적 박탈 추이는 사중전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공표는 없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수개월 내 개최가 일반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8월 8일 또는 10월 중순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폭발적인 전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류사오치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 군대 국가화와 식민주주의 이론을 제안했다. 그는 군대가 당의 도구가 아닌 국가 소속이어야 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폐지하고 자본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산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안이다. 군대 국가화는 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식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부정한다. 그는 군사위원회, 폐지 국방위원회, 설립 군대 내 당조직 해체 헌법, 충성 서약 등을 제안했다. 또한 당원 직선제 사법 독립 언론 자유를 통해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을 구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뿌리를 뽑는 움직임이다. 그의 제안이 진실이라면 공산당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다가오는 사중전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이는 중국 권력에 숨겨진 전쟁이 폭발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과연 누가 이 그림자 속 전투의 승자가 될 것인가? 매일 10분 중국의 내막을 탐구하며 그 답을 찾아보자.